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4월 11일 전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나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방미기간 의회 연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닥으로 떨어져 올라올 줄 모르는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 초순을 유력하게 놓고 협의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다시 뒤로 밀렸고 바이든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터라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결국 4월 11일 전후로 날짜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증시는 이례적인 훈풍이 불고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증시가 좋고 경기가 살아나면 지지율도 오르기 마련인데 이 정도 호재에도 안 된다는 건 지금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 정치인인지를 말해줍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8.0%였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역시 8개월째 사상 최저로 떨어져 거의 퇴진위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오는 4월 10일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한 겁니다. 이번 성명은 미국 당국자들과 변호사들이 작성했으며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일본 정부에 비공개로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우려 표명은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해당 거래가 심각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나왔습니다. US 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경제, 군사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한 상징성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강 생산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US 스틸을 149억 달러, 약 19조 6천억 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이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미 정치권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노동계 역시 일본제철이 인수에 반대해왔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나서 이렇게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대선 국면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합니다. US 스틸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US 스틸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올해 대선에서 중요한 경합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상징적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경우 펜실베니아주의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의 공격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결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대로 현지 시간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은 US 스틸은 한 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철강 회사였고 그것이 국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미국인 철강 근로자들에 의해 가동되는 강력한 미국 철강 회사들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우리의 철강 근로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발표에 대해 US 스틸이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라며 즉각 저지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요. 국빈 방문을 하면 보통 선물 보따리를 주고 또 받아오기도 해야 하는데 가기도 전에 거절 통보부터 받았으니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미일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럴 때는 일본의 입장을 봐주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방문 일정을 잡아도 하필 이런 시점에 잡은 게 잘못이라고 할까요? 기시다 총리가 운이 없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반면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통신은 물론 방위산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진출하지 못했던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LS그룹의 미국 자회사 슈페리어 에식스 커뮤니케이션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은 사업비만 약 425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미국 전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S그룹의 슈페리어 에식스는 대규모 수주 기반을 확보, 북미 주요 케이블 업체로서 입지를 다질 예정인데요. 슈페리어 에식스는 이 사업이 요구하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법에 충족하는 사업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충족하려면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슈페리어 에식스는 텍사스주 브라운우드와 캔자스주 호이징턴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미국산 케이블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업계가 국방비만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LI진엑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생산하는 70mm 지대함 유도로켓탄 비공의 수출 계약 협상이 본격화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 방산업계는 북미를 상대로 일부 부품만 수출했을 뿐 미사일, 전차와 같은 완제품을 판매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 국방부와 비공 수출 계약을 맺게 되면 처음으로 미국의 완제품 수출 실적을 내게 됩니다. 또한 이번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글로벌 정상급 방산 기업이 점령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미국으로부터 방산무기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온 한국이 오히려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국내 방산업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중동을 넘어서는 연 500조 원 규모의 거대 방산 시장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LIG 넥스원은 비공의 미국 수출 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 국방부의 해외 성능 시험을 4차례 진행했고 올해 2차례의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능이 검증되면 미 국방부에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통상 시험 과정에서 가격 등 협상을 진행하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로키드 마틴 등 자국 기업을 두고 한국의 방산 기업에 눈을 돌린 것은 빠르게 소진되는 국방 자원을 가성비 좋은 한국산 무기로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무력 충돌 중재 등 현안으로 유도로켓 의제고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LIG 넥스원의 비공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미국의 주력 유도로켓은 로키드 마틴의 헬파이어인데요. 헬파이어의 대당 가격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비공 가격인 4천만 원보다 3배나 높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미국 헬파이어의 최대 사거리는 8km로 비공의 최대 사거리와 같고 비공은 또 동급에서는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발사 후 망각 방식의 지대함 유도로켓이기도 해 더욱더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의회에서 방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토로했는데요. 그 직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이제는 한국산 무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 희망적인 것은 올해 중으로 미국과 비공의 계약이 체결되면 추가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등의 수출 가능성도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궁은 미 국방부가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한편 비공의 미국 수출 계약은 다른 방산 기업의 수혜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다양한 방면으로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꾀하는 상황에서 비공의 수출이 성공하면 한국 산무기의 기술력과 가성비가 증명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